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의 새 아시아 전략이 나왔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근에 펜스 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의 실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인도 3자가 첫 정상회의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권위주의와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와 이게 이제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호국들과 함께 번영, 안보, 민주정부 동맹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 때의 아시아 정책, 아시아 전략은 아시아로 회귀,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아시아 재균형,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그동안 미국이 이제 중동 쪽에 많은 비중을 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시아 전략이 뭐냐?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2년간의 취임 후 2년간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번에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또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초당적인 합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 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중국에 대한 신냉전 선언이라고 할 만한 스피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꼭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바로 지난 11월 9일 날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미국 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지는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원칙을 실현하여 이 지역의 성공을 촉진하고 미국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럴까요? 바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보면은요,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번영, 두 번째는 안보, 세 번째는 민주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대목에서는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중산층의 40%가 사는 정말로 중요한 지역이다. 더구나 미국의 일자리가 이 지역에 관련되는 것만 해도 330만 개다. 이 지역은 앞으로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자유, 공정, 호혜적인 양자 무역 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 이것도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유, 공정, 호혜가 아니고 중국에 거의 종속되는 또 일방적인 그런 지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쓰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동남아나 서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그 나라의 인프라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철도, 도로, 항만들을 건설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나라들을 사실상 종속을 시키고 빚을 못 갚으면은 항구랄지 이런 것들을 다 몇십 년씩 그 독점권을 줘야 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 지역 인프라 투자에 앞으로 6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안보 측면인데요. 안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게 안보가 갖추어져야 경제 성장, 번영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간의 육상, 해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서의 국경 보호를 하겠다. 이 디지털 영역이라는 게 재밌죠. 지금 그 사이버 침투 또는 그 공격, 사이버 절도, 그로 인해서 또 그 사이버를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걸 의식한 거고요. 또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 해양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해의 자유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가 합동 해군 연습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단락이 들어가고 있는 게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제재 조치를 하고 있고 끝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미국이 쉽게 북한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 법치죠. 그다음에 인권보호, 종교자유를 포함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중국의 겨냥한 얘기죠. 중국은 지금 법의 지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인권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종교자유도 허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그 민주정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그런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이웃 나라를 주권 침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미국이 이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새로운 협상을 하겠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로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꼭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O 체제를 개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과 우호국들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재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핵심 동맹은 인도, 호주, 일본, 미국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엮어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슬로건이 바로 우리는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하겠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죠. 이웃 국가들을 지배하는 그 결과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호혜, 서로 좋고 협력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 마무리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사활은 이 지역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미국의 아시아 새로운 전략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 나은 비전과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어떤 무역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민주정부의 연합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앞으로 누가 지배할 것인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가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정부, 자유정부가 이 지역과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또 중국과의 갈등이 단지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선언들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달간 지켜봤거든요. 아까 그 11월 7일 날 펜스 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이후로 바로 그 뒤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직후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정상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중이 서로 말폭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1대1로는 누구를 겨냥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또 보호주의, 일방주의는 세계 경제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간 펜스 부통령은 아주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그동안 이용해왔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서둘러서 무역 전쟁을 우리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제공하는 그런 그 차관은 다 빚의 함정으로 빠지는 것이니까 받지 마라. 1대1로는 속박벨트다. 일방통행로다. 정말로 미국과 파트너가 될 때만이 여러분 나라들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에이펙 회원국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의 줄을 설래, 중국의 줄을 설래라고 선택해라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이펙 회의 동안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바로 이 4개의 핵심 동맹국이 바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20 정상회의 11월 30일이었죠. 바로 며칠 전에 그때 그 인도 태평양의 핵심인 바로 누구죠? 인도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인도.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가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새로운 세계 경제 또 통상 또 안보 질서가 지금 새롭게 긴박하게 짜여져 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지금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품어 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일본, 인도가 3자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인도를 품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관세 인상도 지금 그 유예를 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도가 그 러시아제 그 방공 미사일 시스템 1조 7천억 원어치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미국이 지금 묵인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비동맹 국가의 맹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미국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일본, 인도 3자 정상회담에 응한 것을 보고 그 전문가들은 인도가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정말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지금 중국도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지금 4,000km 정도의 국경을 면하고 있고 계속 국경 분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인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계 질서가 새롭게 짜여져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 미국이 지금 원칙으로 선언한 번영과 안보와 민주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한미동맹 정신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반미 친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정세를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핵심 동맹국으로 일본, 인도, 호주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도 의심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친미, 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안보의 미래를 위해서,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는 냉철한 국익의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중립 외교나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다 의심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저희 블로그에 내용이 올라가 있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